동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우리 고급반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10과 복습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복습 문제는 문법입니다. 문법을 예문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5가지의 문법을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 니은, 는 다거나, 두 번째, 뭐뭐 나 보다, 세 번째, 뭐뭐 엇, 네 번째, 뭐뭐 다 가 보니까, 다섯 번째, 뭐뭐에 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배울 문법은 무엇, 니은 혹은 는 다거나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예로 들어 나열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또 주어진 문장을 보면서 완성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전거를 타다. 자, 자전거를 타는 그림과 축구를 하는 그림을 같이 합해서 중간에 연결하여 는 다거나 혹은 니은 다거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자전거를 탄다거나 친구들과 축구를 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상황과 축구를 하는 상황이 나열되어 나온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독서를 하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자, 책을 읽는 모습인데요. 독서를 한다거나 음악을 들어요. 독서를 한다는 것은 책을 읽는다와 같이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상황과 음악을 듣는 상황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니은 혹은 는 다거나를 그림을 보면서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사실을 예로 들어 나열할 때 사용한다 했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 그림은 요리를 하는 그림, 두 번째는 청소를 하는 그림이에요. 요리를 하는 그림하고 청소를 하는 그림을 연결해서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가 요리를 하다니까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해볼까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요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해요.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교실에서 지금 어떤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두 번째, 소리를 지르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발로 차다. 자, 만들어 볼까요? 교실에서 의자를 발로 찬다거나 떠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문법, 니은 혹은 는 다거나를 넣어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가 켜다, 켜다를 바꾸면 되겠죠. 극장에서 스마트폰을 켠다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자, 극장에서 공포스러운, 그러니까 무서운 어떤 장면이 나왔을 때 지나치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자, 옆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책을 열심히 읽는 모습이고요. 옆의 모습은 책을 빌려주거나 또 책을 다시 받는 그런 장면 같아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는다거나 책을 대출해요. 책을 대출한다는 것은 책을 빌려준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두 번째로 배울 문법은 무엇 나보다입니다. 나보다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으로 미루어 그런 것 같다고 추측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추측하다, 아주 윙해야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림,
어떤 남자분이 여자를 생각하는 것 같은 그림이에요. 삼촌이네요. 삼촌. 삼촌은 여자친구를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바꿨는데요. 문법으로 그대로 쓰게 되면 삼촌은 여자친구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데 어색하죠? 그래서 말하는 투로 구어체라고 해요. 구어체로 바꾸어서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지금 땅에서 어떤 식물을 기르는 그런 장면인데요. 기르다. 땅에서 식물을 기르나 봐요. 마찬가지로 땅에서 식물을 기르나 보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문장을 말하는 구어체로 기르나 봐요. 이렇게 바꾸어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그림은 두 소년이 지금 싸우는 장면이네요. 자, 싸우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친구와 싸우나 봐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 음악을 듣나 봐요. 자, 듣는 장면을 통해서 듣나 봐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바쁜 여성의 모습이네요. 선생님은 일이 많아 늘 바쁘나 봐요. 아래 그림, 슬프다. 친구와 헤어져서 무척 슬프나 봐요. 자, 문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지만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는 다른 문법에서 가봐요라는 것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문장을 가봐요를 사용해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일이 많아 늘 바쁜가 봐요. 친구와 헤어져서 무척 슬픈가 봐요. 어때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로 배울 문법은 과거형으로 만드는 at, 엇, 이렇게 두 번 엇이 들어가는 그런 문법을 여러분들은 이미 전과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 후에 그 상황이 계속되지 않고 다른 상황이 있음을 나타냄. 자, 많다라는 그림에서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았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예전에 그냥 돈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지만 또 다른 예문으로 많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돈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돈이 많지 않다거나 다른 상황으로 바뀐 것을 말할 때는 at, 이렇게 두 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아기의 어린 모습 사진이네요. 앉다. 어렸을 때는 어린이 의자에 앉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을 사용해서 앉았었어요 하면 그때 예전에는 어린이 의자에 앉았었지만 지금은 좀 더 커서 어린이 의자에 앉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두 그림은 놀다와 살다네요. 자, 놀다.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놀았어요. 만약에 두 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았었어요. 예전에는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놀았었는데 지금은 춥기 때문에 놀지 않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놀지 않고 다른 상황, 뭐 집안에서 논다거나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 우리가 at 혹은 두 번 at, 엇을 사용합니다. 살다. 우리 부모님은 예전에 시골에 살았어요. 그런데 살았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예전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뭐 서울에서 산다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에 두 번 at, 혹은 엇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배울 네 번째 문법은 뭐뭐 다가 보다입니다. 동사에부터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거나 새로운 상태가 됨을 나타냄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단어가 들어갈까요?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다 보니 한국어 실력이 늘었어요. 선생님이 까를 살짝 넣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에 까를 넣든지 안 넣든지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다 보니 한국어 실력이 늘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다 보니까 한국어 실력이 늘었어요. 까를 넣게 되면 어떤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게요.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건강해졌어요.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건강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문법, 뭐뭐에 비해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에부터 비교의 대상을 나타냄. 자, 껌바라성 하는 거죠. 자, 지금 사과와 파인애플이 있어요.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과는 파인애플에 비해서 싸요. 자, 그러니까 사과가 싼 건가요? 파인애플이 싼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사과는 파인애플에 비해서 싸요 그랬으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파인애플이고 그다음에 값이 싼 것은 사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연세에 비해서 아주 건강하세요. 연세는 나이를 말하는 거죠. 어른에게는 연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하면은 우리가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 나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네요. 그럴 때 비해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문법 비해서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뒤에 있는 그림은 영화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연극이네요. 그래서 나는 연극에 비해서 영화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연극과 영화를 비교했을 때에 영화를 더 좋아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우유와 커피인데 어른들은 우유에 비해서 커피를 더 많이 마셔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우유를 마시고 자, 성인이 되어서는 커피를 더 많이 마시게 되죠. 앞에서 배운 5가지의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비가 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나 봐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네요. 비가 오다를 비가 오나 봐요. 나 봐요를 사용했네요. 두 번째 그림 로라가 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예요. 한국어를 잘하나 봐요. 한국어를 잘하다. 한국어를 잘하나 봐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1등을 했대요. 자, 바람이 부는 장면이에요. 밖에 바람이 많이 부나 봐요.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려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만드는 그런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그림. 유진이가 한국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매일 한국 음악을 들어요. 다섯 번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자, 차가 부딪힌 장면이네요. 길이 많이 막히네요.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왔나 봐요. 공부를 열심히 하네요. 다가왔나 봐요라는 것은 이제 곧 시험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보기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낱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연습 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공기놀이라는 한국 전래놀이를 가르쳐 주셨다. 공기놀이는 엄마가 어렸을 때 자주 하다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주 하던 놀이라고 하셨다. 전에 교민신문에서 한국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하다 바꾸겠습니다. 많이 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나와 동생이 같이 공기놀이를 배운 후에 나와 아빠, 동생과 엄마로 편을 나누어 공기놀이를 했다. 처음에는 엄마와 동생 편이 자 이기다 바꾸겠습니다. 이겼었는데 나중에는 우리 편이 이겼다. 배울 때는 어려웠지만 계속 하다 보니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위에서 배운 여러 가지 문법을 모두 사용해서 전체적인 문장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어진 보기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는 그런 연습 문제인데요. 자, 보기에 문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다, 한국 음악을 많이 듣다, 꾸준히 운동을 하다, 김치를 자주 먹다, 한국어 교실에서 자주 하다. 1번을 보니까 다 본의를 넣은 그런 예문이네요. 원래 한국어를 잘했어요? 아니요. 한국어를 전혀 못했는데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다 보니 잘하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다를 선택해서 다 보니 형태로 바꾸었네요. 자,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아니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었었는데 김치를 자주 먹다 보니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세 번째, 너는 건강한 것 같아.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응,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 건강해졌어. 네 번째, 한국 가수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네, 한국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 좋아하게 됐어요. 마지막, 고무줄 놀이를 잘하네. 네, 한국어 교실에서 자주 하다 보니 잘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같이 다 맞추었나요? 이번에 나오는 문제풀이는 각각의 주어진 문법을 이용해서 질문에 답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의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뭐해요는 니은이나 는 다거나를 이용해서 지금 문장의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난다거나 책을 읽어요. 두 가지의 행위가 들어갔죠. 친구를 만나는 일, 또 책을 읽는 일. 두 번째 문제. 한국어 교실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예요? 역시 니은이나 는 다거나를 이용해서 질문에 답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교실에서 뛰면 안 돼요. 두 가지 행위가 나왔죠. 떠드는 행위, 뛰는 행위. 세 번째, 어렸을 때 자주 한 놀이는 뭐예요? 이번엔 던을 넣는 거예요. 과거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하던 놀이는 고무줄 놀이예요. 네 번째, 어렸을 때 자주 먹은 음식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과거형 던.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먹던 음식은 떡볶이예요. 마지막, 여러분 나라와 한국은 어떤 점이 달라요? 이것은 비교하는 에 비해서를 넣어서 질문에 답하는 문장입니다. 브라질은 한국에 비해서 커요. 이번에는 주어진 낱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참고해야 되겠어요. 1번, 수빈이가 로라에 비해서 키가 더 커요.
비교하는 문장 뭐뭐에 비해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배와 사과가 있는데 배는 2,000원, 사과는 1,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장이 될까요? 배는 사과에 비해서 비싸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배와 사과인데 배는 사과보다 비싼 거죠. 주어진 낱말을 사용해서 비해서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나는 나와 동생을 비교했네요. 동생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요. 자, 나는 10살이고 동생은 7살이니까 동생보다 나이가 많은 거죠. 네 번째 그림. 우리 집에서는 자,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학교에 비해서 도서관이 더 멀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학교고 먼 곳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알렉스의 가방과 로라의 가방을 비교했어요. 내 가방이 로라의 가방에 비해서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내 가방은 알렉스의 가방이네요. 멋진 그림, 풍경화가 나온 것을 보니까 오늘 수업이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림을 좋아하지만 잘 그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오늘은 문법을 배웠는데 문법이 사실 좀 까다롭죠. 좀 어려워요. 그런데 문법은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꾸준히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휘력이 굉장히 향상되고 여러분들이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배워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해요.